네, 이론 플러스 마스터 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들으면서 먼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what, why, how 정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맛있게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좀 실전에 필요한 그리고 내가 실수하기 쉬운 것들을 제시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을 많이 하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자, 이거는 뭐 사실 강의하는 가운데서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 말도 그냥 내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자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빈틈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채워 넣기 위해서 강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일단 톤도 그냥 계속 일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강박 때문에. 그리고 말이 점점 빨라집니다. 자,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나 말 잘했어 라고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주제로, 어떤 목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건지를 생각하고 전달을 하셔야, 그래야 효과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잘하는 것 구분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라.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아침 7시도 안 돼서 모였어.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이미 뭐 이로미한 분들은 생식을 마시고 드시고 오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강의하거나 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아침 일찍 만났는데 그냥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뭐가 나와요? 보통 아침을 안 먹고 나오는 경우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no가 나와버리면 이게 마음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아침에 딱 강의 시작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침 일찍이니까 아침부터 막 너무 개운하고 막 즐겁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 조증일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사실은 약간 좀 다운될 수밖에 없고 약간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잔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굴 표정들이 왜 그래요? 라고 시비 걸면서 시작하는 강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yes가 나오는 질문, yes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no가 3번 나오면 그 대화는 망하는 거예요. 자, 시작할 때부터 웃음을 유발하거나 좀 재밌게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yes라는 네 하고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를 하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우리가 점심 식사 후에 만났으면 어떻게 너무 당연하고 투상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네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와서 오후 강의 시작할 때 오늘 오후 강의 이제 밥 먹고 시작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 여러분 졸시면 안 됩니다. 졸지 않으실 거죠? 졸지 않으실 거죠? 했는데 아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나요? 물론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고도 몇 분 졸 수는 있으나 이렇게 긍정의 답변, 긍정의 리액션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미팅에서든 강의에서든 아니요 라고 no가 3번 나오면 그 대화는 망하게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내가 일대 다수의 청중으로 많은 다수의 청중을 상대할 때 특히나 이거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뭐가 이렇게 새로운 걸 얼마나 알고 있겠어. 이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특히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알고 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물쩍 그냥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래 새 것이 얼마만큼이 있겠어요. 어떤 그 많은 청중들 중에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이미 알고 있고 어떤 거는 또 새롭게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청중 중에서 이미 아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는 내용이 나올지라도 그 이야기를 저거 내가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 맞아. 저거 맞는 얘기야. 나 저거 들어봤던 얘기야. 나 저기 어디 전문가가 그 얘기 저거 했었어. 라고 하면 이 강사에 대한 신뢰감이 올라가지 또 아는 내용 떠들고 있네. 라고 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박또박 순서대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셔야지 거기 중간에 막 그게 흔들리고 이거는 알 거야. 이 사람이 저기 반응이 별로 안 좋네 해서 이게 패턴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스처. 사실 이거는 저는 요번에 제가 그랜드 컨벤션 행사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디렉팅을 같이 도와주시는 행사 진행을 보조해 주신 분이 이 손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손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제스처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게 표정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표정도 이게 눈썹도 많이 쓰고 좀 이렇게 맛있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 손을 많이 쓰는데 많은 분들은 내 손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가만히 딱 서가지고 그냥 말은 하는데 읽는 것처럼. 네. 그런데 우리가 손이 왜 있습니까? 손가락은 왜 있나요? 뭐 하려고 있나요? 밥 먹으려고만 있나요? 네,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해서 훨씬 더 실감나게 대상을 더 그림 그리듯이 제스처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으로 계속 쓰면은 무슨 우리가 개그맨도 아니고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지만 저는 많이 쓰는 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많이 쓰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논리란 듣는 사람에 대한 배려다. 자, 논리라는 것은 사람의 이 청중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해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적인 강의나 대화가 될 수가 없겠죠. 결국에는 이해를 시키려면 뭐예요? 논리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청중의 기준으로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그게 논리예요. 뭔가 앞뒤 맥락이 무슨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A부터 C까지 쭉 나열하는 게 그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논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은 이 사람 내용은 참 논리적이야라고 했을 때는 제 말이 막 진짜 논문에서처럼 다닥다닥 처음부터 끝까지 사어가 없고 사족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면 그 안에 논리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 지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네, 제가 지금 옆에 뭐가 있죠? 우리가 도로 표지판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 도로 표지판 잘 안 보고 거의 뭐 내비게이션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 달릴 때 우측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야 돼요. 네. 이게 갈림목을 해서 나가야 되면 언제부터 알려줘요? 1km 전부터. 네, 800m, 500m, 300m, 200m 전방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을 준비, 나갈 준비, 할 수 있는 준비를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화법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셋째는 뭐 이렇게 지시어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마치 안내판처럼 그리고 마무리를 할 때에도 마무리를 정리를 딱 그렇게 첫째 이런 거, 둘째 이런 거, 셋째 이렇게 핵심으로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더군다나 더 마음에 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듣는 사람은 자, 일곱 번째입니다.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금 뒤에도 표지판이라는 이미지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딱 띄워놓으면 우리가 글보다는 강의를 활용할 때도 글보다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 표지판은 왜 보여드렸을까요? 네. 우리가 표지판은 들을 준비를 하게끔 우리가 도로에서도 이 다음에 몇 킬로 앞에 뭐가 있겠구나. 23킬로 앞에는 수원이 있고 75킬로 앞에는 천안이 있고 143킬로 앞에는 대전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예비할 수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갈림목에서 요즘에는 표지판을 잘 안 본다고요? 근데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그러면 고속도로 달리다가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 1km 전방에서 800m 앞에서 300m 앞에서 빠져나가라고 안내를 미리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듣는 사람도 준비할 수 있도록 호흡을 딱 가다듬고 그 다음에 딱 전달을 해줘야지 그냥 무턱대고 글들을 막 쏟아내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 먼저 이미지를 잘 활용하셔라. 그러니까 보통 강의안 보면 뭐 강의안 만드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미지가 전혀 없이 그냥 글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미지 파일 넣어서 갖다가 옮겨 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미지가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듣는 사람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 소주제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미리 한번 쭉 목차를 얘기하고 전달하면 그것도 훨씬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도울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첫째, 둘째, 셋째 딱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면 벌써 뭔가 논리적으로 들려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아주 꿀팁이다. 하지만 너무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막 남발하면 그건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큰 주제 안에서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중요한 거 첫째 이거고요, 둘째 이거고요, 셋째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벌써 7번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오늘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지금 7번째,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지막 엔딩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엔딩의 임팩트는 본론만큼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첫 술에 배부르다 그러죠. 그러다 우리가 이제 오프닝 사실은 강의를 시작하고 하다 보면 오프닝 그 시작할 때 뭘 얘기했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죠? 아이스 브레이킹,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면서 yes, 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 지나고 나면 한 40분 강의, 30분 강의, 1시간 강의 듣고 나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중요한 거는 엔딩을 어떻게 빵 쳤느냐가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엔딩의 임팩트는 뭐보다 중요하다? 본론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당장 이 행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오늘 교육했던 내용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임팩트 있게 전달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론 플러스 사업이 그래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생식을 시작하시고 한 사람을 소개해서 가입시켜 보세요. 이웃에게는 건강이 전달되고 본인에게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우리 함께 합시다. 이론 플러스 화이팅.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고 다양하게. 자, 엔딩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대화, 효과적인 강의,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오늘 제가 갖고 있는 말 잘하는 법,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 법에 대한 꿀팁 정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엔딩이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안 되네요. 제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